아침 한개입니다.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미 육군 제1기갑사단 제1기갑 전투여단전의 장비가 2월 26일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이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가 관련 사진을 대량으로 공개한 것과 이 공개된 사진 중에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부대 이외에 다른 미 육군 부대의 장비가 섞여 있는 것이 식별이 된 특이 상황이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우선 미 국방부는 2월 28일 총 41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수송함인 밥호프에서 각종 기갑 차량과 컨테이너가 하역되는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사진을 좀 정리를 해서 하역단 장비를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M1 주력 전차가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M109 155mm 자주포, 그 다음에 M992 장갑 탄약 보급 차량 FAASV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MLAB이라고 불리는 지뢰방어 차량, 여섯 번째는 MATV라고 불리는 지뢰방어 전술 차량, 일곱 번째 59C M1088 FMTV 트랙터가 식별이 됩니다. 이 하역되는 각종 차량의 이제 소속 부대를 확인을 좀 해보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제1기갑여단 소속이 아닌 다른 미 육군 부대의 차량이 섞여 있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좀 하시려면 제1기갑사단의 부대 편제와 미 육군의 전투 서열, 그러니까 즉 부대의 지휘 계통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진 속에서 확인되는 차량이 왜 제1기갑사단 소속이 아닌지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1기갑여단 소속의 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정색 네모로 표시한 게 그 소속 부대 차량에 표시되는 부대 식별 기호입니다. 1기병연대 6대대 같은 경우에는 6-1CAV, 36보병연대 1대대는 1-36IN 또는 INF, 37기갑연대 2대대는 2-37AR, 70기갑연대는 4대대는 4-70AR, 3야전포병연대 제2대대는 2-3FA, 501 여단 지원대대는 501BSB, 16공병대대는 16BEB 또는 16EN이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미 육군의 이제 전투 서열, 즉 지휘 계통에 따르면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육군 지상 전투 부대의 지휘 계통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최상위 부서가 미 육군성입니다. 좀 국방부죠. 그리고 미 태평양 사령부, 미 8군, 미 제2보병사단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그 부대의 지휘 계통은 미 육군성에서 그 제1기갑사단으로 직할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부산에 도착한 제1기갑여단 전투팀의 전투 장비에 마킹이 되어 있는 소속 부대들을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M992번 장갑 탄약 보급 차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10과 같은 임무를 수행을 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는 2-3FA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제3야전포병연대 제2대대 장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1기갑여단 장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총 12대가 확인이 되는데 포병 1개 대대의 자주포는 18문입니다. 그런데 장갑 탄약차가 12대라는 것은 이 평시 편제 수량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M109 155mm 자주포입니다. 역시 2-3FA로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제1기갑여단 장비가 맞습니다.
1개 대대 편제 수량인 18문이 모두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IFB입니다. 1-36이라는 숫자가 확인이 되므로 기계화 보병대대인 제36 보병연대 제1대대 차량입니다. 역시 제1기갑여단 소속 차량이 맞습니다. 역시 그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로 6-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1기병연대 6대대 차량이 맞습니다. 16EN이라는 숫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16 공병대대 차량이고요. 역시 1기갑여단입니다. 공병대대에서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운용한다는 것은 본인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은 M1 주력전차입니다. 4-70AR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70기갑연대 4대대 차량이고요. 1기갑여단이 맞습니다. 다음 전차에는 6-1CAV가 확인이 되므로 제1기병연대 제4대대 차량이고요. 1기갑여단이 맞고요. 이 대대는 기갑정찰 대대이기 때문에 전차를 운용을 합니다. 다음은 오시코시 M1088FMTV 트랙터인데요. 6-1CAV가 식별이 되므로 1기병연대 제4대대 차량으로 1기갑여단 소속이 맞습니다. 다음은 그 M랩 지뢰방어차인데요. 16EN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6 공병대대 차고요. 제1기갑여단이 맞습니다. 그 식별 차량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공개된 사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진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식별이 됩니다. 하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물에 한국 육군 삼성 장군의 깃발이 이제 보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장군이 있는 곳에, 주재하는 곳에 그 별자리 숫자와 동일한 깃발을 이제 개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진이 촬영된 저 순간에 저 건물 속에 한국 육군의 삼성 장군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뭐 가능성이 있는 이제 장군은 육군 군수사령관 박양동 중장 또는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최진규 중장,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인 김현종 중장 등 3명 중에 1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특이한 사진인데요. 그 팔부두 뒤에 부산 해경 전용 부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상당량의 통신 케이블이 야적이 된 게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해경의 소유인지 미 육군의 소유인지는 불분명한데 저렇게 많은 통신 케이블의 소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 MATV 지뢰방어 차량인데요. 이제 전술 차량이고요. 그 식별된 소속 표시가 89BBE93MP입니다. 그런데 1기갑여단에는 이러한 부대 식별 기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순환 배치되는 제1기갑여단 소속의 장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량은. 그래서 1기갑 사단 예하야 전체를 다 뒤졌는데도 89BDE를 사용을 하는 부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89BD93MP를 식별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인 결과 이 부대는 미 육군 제3군단 소속입니다. 그 도입 부분에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 미 육군 전투 서열의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시 그 자료를 보면 제3군단은 육군성 산하 육군 전력사령부 예하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한국에 순환 배치된 제1기갑사단은 전력사령부 직할부대입니다. 즉 제1기갑사단과 제3군은 그 제3군단의 예하부대가 아니라 전투서열상 제3군단과 그 동급이라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된 이 차량의 소속 부대는 제3군단 예하 제89 군사경찰여단, 제93 군사경찰대대, 제978 군사경찰 중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을 합니다. 순환 배치되는 제1기갑사단 장비에 왜 제3군단 장비가 섞여 있을까?
이 의문에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가능성은 원래 저 차량이 3군단 소속이었는데 한국에 순환 배치되면서 부대 표식을 미처 바꾸지 못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차량의 타이어가 신형이고 그 해외에 작전 배치되는 차량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순환 배치되는 제1기갑여단 전투팀에 군사경찰이 편조가 되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군사경찰이 필요하다면 주한 미8군 예하 제19 원정지원 사령부에 94 헌병대대가 있습니다. 이 헌병대대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일개 기갑여단이 순환 배치가 되면서 그 헌병대가 편조가 돼서 따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부산 한력 장비의 호송을 위한 군사경찰 병력이 운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져온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순환 배치된 장비와 물자는 부산에 도착하면 평택까지 전부 철도로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육상 호송을 할 이유가 없고요. 역시 한국에 주둔하는 제94 헌병대대 지원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차량도 식별된 차량이 지뢰방호 MATB입니다. 이런 차 필요 없죠. 한국에서는 만약에 호송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 승용차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가능성도 조금 낮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이 순환 배치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한반도에 반입을 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는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추정을 위한 판단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지뢰 방호 차량인데요. 이게 전투형 차량이고 59C MATV입니다. 차량 상부에 중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포탑이 있는 전투형 모델이고 종류에 따라서는 무인 포탑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제93 군사경찰대대는 제2차 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이런 이라크전 등에 참전을 했던 전투군사경찰대대입니다. 이 대대의 모토가 스트라이크 하드, 스트라이크 패스트입니다. 세게 치고 빨리 쳐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병력이 800명으로 완편대대입니다. 보통 그 미 육군의 그 군사경찰 부대들이 대부분 그 간편 편제인데 이 대대는 완편 편제입니다. 다섯 번째 그 제89 군사경찰 여단은 2004년에부터 2007년까지 이라크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예하의 대대를 교대로 주둔을 시키면서 현지 안정화 작전과 무장 호송 작전을 수행을 했던 부대입니다. 참고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 참고 자료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만 결론 부분에서 이 결론이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미국군 중부사령부의 군수참모부장이었던 제임스 챔버라는 소장 투스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 육군 공식 사이트에 전투 군사경찰이 수행을 하는 호송의 임무와 전투보고순찰 CLP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히 CLP 패트롤인데요. Combat Logistics Patrol이라는 영어의 단어인데 마지막 패트롤의 군사적 정의를 이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송이라는 거는 이제 한 명의 지휘관의 통제하에 동시에 동일한 경로로, 즉 같은 길로 이동을 하는 무장 차량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통제돼서 질서 있게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보급 차량의 집단을 호송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송의 의미와 미 육군이 사용하는 호송의 의미가 그 단어의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CLP라는 거는 호송 차량이
지금 위에 얘기를 했던 그 호송 차량이 보급품의 행정적인 이동이 아니라 전투작전에 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행을 하는 것을 CLP라고 한답니다. CLP는 정보의 수집, 그 다음에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의 파괴, 그 다음에 적진의 교란, 그 다음에 아군의 보급 부대를 노리는 매복한 적의 소탕, 그 다음에 보안 임무들을 수행을 하는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보내진 육군, 해군 또는 공군 부대의 파견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이 패트롤이라는 의미가 그 특정 지역을 수색을 하는 거죠. 빙빙빙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 아군의 보급 행렬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는 전투원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CLP에 대해서 정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 미 군사경찰 중대나 대대들이 훈련을 하는 호송 임무 필수 임무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군사경찰 부대만 훈련을 하는 건데요. METL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CLP 소속 인원은 호송을 방어하고 적을 무력화시켜야 하고 호송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기에 정량의 보급 물자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CLP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 하역된 차량이 59C MATV 모델이면서 전투형 모델이라는 점과 이 차량에 표시되어 있는 소속 부대가 제89 군사경찰 여단인데 이 여단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안정화 임무와 CLP 무장 호송 임무를 수행을 했던 부대라는 것을 본다면 시청자 여러분도 26일 날 부산에 하약된 이 차량과 운용부대의 임무를 충분히 짐작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유도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본인이 결론은 내리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